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페드로입니다. 이번 토토 분석 영상은 12월 22일 국내 경기 및 12월 23일 해외 축구 분석 영상입니다. 바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안양 정관장 vs 서울 삼성 경기 분석. 홈팀 안양 정관장 15승 8패. 안양 정관장은 직전 경기 1220원정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71-66 승리를 기록했고, 그 이전 경기 1217에서도 울산 모비스를 66-63으로 잡아내며 2연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경기 모두 공통점은 초반 열세를 극복한 뒤 후반 집중력으로 뒤집었다는 점입니다. 대구전에서는 전반을 28-40으로 뒤진 상황에서도 박지훈 14득점 7어시스트와 조니 오브라이언트 20득점 10리바운드를 중심으로 버텼고, 3쿼터부터 수비 강도를 확실히 끌어올리며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4쿼터에서는 대인 수비 강도와 리바운드 집중력이 살아나며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23-14의 쿼터 스코어로 완전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으로 후반 실점 억제 리바운드 장악 클러치 득점이라는 승리 공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정규 시즌 홈 성적은 7승 4패로 준수하지만 현재는 홈 2연패 흐름에 놓여있다는 점은 분명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원정팀 서울 삼성 9승 13패. 서울 삼성은 직전 경기 1220원정에서 서울 SK에 73-74 단 1점 차로 패배했고, 그 이전 경기 1213에서는 울산 모비스를 84-61로 꺾었습니다. 최근 4경기 기준 1승 3패 흐름입니다. SK전에서는 앤드류 니콜슨이 27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캐렘 칸터도 18득점 8리바운드로 골밑에서 버텼습니다. 다만 두 선수 외에는 두 자릿수 득점자가 나오지 않았고, 팀 야투 성공률 37.8%에 그치며 공격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초반 큰 점수차를 허용한 이후 끝까지 추격하며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마지막 공격 선택과 집중력에서 밀린 패배였습니다. 원정 성적은 4승 5패로 극단적인 약세는 아니지만 최근 경기들을 보면 득점 루트가 지나치게 12명에게 의존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올 시즌 2차전 맞대결 안양 정관장 원정에서 75-89 패배. 시즌 상대 전적 안양 정관장 2연패. 최근 5경기 성적 안양 정관장 기준 3승 2패. 최종 분석 엔드포인트.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보다 최근 흐름과 후반 경기력 차이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안양 정관장은 최근 두 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열세를 뒤집는 역전승을 만들어내며 수비 집중력과 뒷심이 확실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특히 박지훈의 경기 운영과 오브라이언트의 골밑 존재감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서울 삼성은 니콜슨 중심의 공격 의존도가 높고 클러치 상황에서 공격 선택지가 제한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접전 구도에서는 버틸 수 있지만 상대가 수비 강도를 끌어올릴 경우 이를 넘어설 확실한 대안이 부족합니다. 최근 후반 집중력과 역전 흐름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안양 정관장의 상승세에 무게를 두는 접근이 합리적인 매치업입니다. BNK썸 vs KB스타즈 경기 분석. 홈팀 BNK썸. BNK썸은 스나가와 나츠키가 탑과 사이드를 오가며 공격 템포를 조율하는 구조를 가진 팀이다. 스나가와는 볼을 오래 소유하기보다는 한 박자 빠른 패스 선택으로 흐름을 살리는 타입으로 경기 초반 짧은 런을 만들어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자주 맡는다. 이소희는 미드레인지와 외곽을 모두 위협할 수 있는 득점형 가드다. 드리블 이후 풀업 점퍼와 3점 슛을 섞어 사용하며 상대 일선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지만 볼 비중이 높아질수록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경향도 함께 나타난다. 김소니아는 페인트 존과 윙을 모두 커버하는 에이스 포워드로 드라이브인과 미드포스트 푸서크가 뛰어나고 수비 리바운드 이후 직접 볼을 운반하는 트랜지션 가담까지 가능하다. 공수 양면에서 팀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이다. 다만 BNK썸은 공격이 이소희와 김소니아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순간 볼 흐름이 한쪽 사이드에 정체되는 문제가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코너와 약측 옵션이 살아나지 못하고 개인 돌파 의존도가 높아지며 턴오버 리스크가 함께 증가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난다. 수비에서는 1차 대응은 나쁘지 않지만 로테이션이 2번 이상 이어질 경우 박스아웃 위치 선정이 흔들리며 세컨 찬스를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편이다. 외곽 슛 감각이 떨어지는 날에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경기 플랜 전체가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원정팀 KB스타즈. KB스타즈는 허예은이 하프코트 세트를 지휘하는 정통가드 중심팀이다. 허예은은 드리블 타이밍과 패스 각을 끝까지 가져가는 타입으로 픽을 활용해 수비를 끌어낸 뒤 가장 효율적인 옵션으로 공을 배급하는 안정적인 게임 메이커다. 강희슬은 외곽 한 방으로 분위기를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엘리트 슈터다. 3점 슛뿐 아니라 볼을 잡고 한 번 접어 들어가는 미드레인지 마무리까지 가능해 단순 슈터가 아닌 완성형 스코어러에 가깝다. 송윤아는 골밑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빅맨이다. 림 근처에서 볼의 낙하 지점을 빠르게 읽고 박스아웃 이후 리바운드를 선점하는 장면이 많다. 최근 KB스타즈의 가장 큰 강점은 팀 전체 박스아웃 완성도다. 송윤아가 골밑 공간을 선점하고 강희슬이 세컨 찬스를 놓치지 않으면서 공격 실패조차 다시 득점 기회로 바꾸는 흐름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여기에 부상에서 돌아와 벤치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박지수의 존재도 중요하다. 출전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골밑 높이와 림 보호 능력이 확실히 올라가고 수비 리바운드 안정감이 더해지면서 전체 수비 라인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결국 KB스타즈는 허예은의 경기 조율, 강희슬의 득점력, 송윤아와 박지수의 골밑 장악력이 맞물리며 리바운드와 세컨 찬스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팀 컬러를 완성해 가고 있다. 프리뷰 앤드 경기 흐름. 이 경기는 단순히 외곽 슈터의 감각만으로 갈리기 어렵다.
누가 더 많은 리바운드를 가져가고 그 리바운드를 통해 공격 기회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어가느냐가 핵심이다. BNK 썸은 초반 스나가와의 템포 조절과 이소희 김소니아의 득점력으로 홈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격 비중이 두 명에게 집중되면 상대 수비가 방향을 잃고 도움 수비 각을 조정하면서 볼 흐름이 한번 끊기는 구간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 순간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놓친 슛이 곧바로 상대의 세컨 찬스나 속공으로 이어지며 흐름을 되찾기 어려운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 반면 KB스타즈는 박스아웃과 리바운드에서 출발한다. 송윤아가 골밑에서 공간을 잡고 강희슬이 세컨 찬스를 마무리하면서 같은 공격 턴 안에서 여러 번 득점 기회를 만드는 구조가 이미 정착됐다. 허예은은 이 기반 위에서 템포를 자유자재로 조절한다. 빠른 전환이 필요할 때는 즉시 속공을 전개하고 흐름을 관리해야 할 때는 하프코트 세트를 끝까지 가져가며 안정적인 운영을 만든다. 여기에 박지수가 일정 수준의 컨디션을 보여준다면 골밑 높이와 림 보호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 BNK 썸이 맞불을 놓기 위해서는 초반 외곽 성공률을 끌어올리고 수비 후 반드시 리바운드를 정리해 속공으로 연결해야 한다. 하지만 골밑 체격과 박스아웃 집중력 차이는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며 후반 승부처에서는 KB스타즈 쪽으로 기대값이 조금씩 더 쌓일 가능성이 높다. 핵심 정리. BNK 썸은 이소희 김소니아 중심의 공격 비중이 높아 패턴이 읽히는 순간 흐름이 급격히 식을 수 있다. KB스타즈는 허예은의 조율, 강희슬의 득점력, 송윤아 박지수의 골밑 장악력이 맞물리며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최근 KB스타즈는 박스아웃과 세컨 찬스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리바운드와 세컨 찬스 싸움이며 그 구도에서는 KB스타즈가 후반 승부처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플럼 vs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 분석. 홈팀 플럼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이선의 위치 교대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박스 앞을 깨는 전개가 핵심인 팀이다. 단순한 측면 크로스보다 중앙으로 접수한 뒤 슈팅 각을 만드는 데 강점이 있다. 히메네스는 박스 안에서 버텨주는 역할이 분명한 스트라이커다. 등지고 공을 받아주며 수비를 묶어두는 포스트 플레이로 이선 자원들이 전진의 슈팅 각을 잡을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준다. 축구혜재는 오른쪽에서 왼발로 안쪽을 파고드는 전형적인 컷인 윙어다. 1대1 돌파 능력이 뛰어나 파이널 서드에서 수비를 끊어내는 장면이 많고 이 과정에서 파울을 유도하며 세트피스 찬스를 만드는 역할도 수행한다. 스미스 로우는 이선에서 라인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패스 각을 만들고 전진 드리블로 수비 간격을 벌리는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강한 자원이다. 공을 오래 끌기보다는 타이밍에 맞춰 한 번에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플럼은 특히 상대 압박 타이밍이 느슨해지는 구간을 잘 포착한다. 노팅엄의 전방 압박이 늦어지는 순간 중앙으로 한 번에 접수하며 박스 안까지 빠르게 진입하는 전개가 자주 나온다. 축구혜재가 중앙으로 말려 들어오는 타이밍에 스미스 로우가 반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면 수비 시선이 갈라지며 박스 앞 슈팅창이 열린다. 여기에 히메네스의 포스트 플레이까지 더해지면 원터치 패스 이후 바로 슈팅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만들어진다. 교체 카드의 질도 분명하다. 루키치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으로 템포를 다시 끌어올리는 카드이며 경기 흐름이 늘어질 때 리듬을 재정비해주는 역할을 한다. 아다마 트라오레는 육중한 피지컬과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을 탱크처럼 밀고 들어가며 후반 체력이 떨어진 수비를 상대로 결정적인 변수를 만들어내는 자원이다. 원정팀 노팅엄 포레스트. 노팅엄 역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두 줄을 세운 뒤 전환 상황에서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패턴이 강점인 팀이다. 다만 최근 노팅엄은 전방 압박의 출발 타이밍이 한 박자 늦어지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원과 수비 사이 간격이 쉽게 벌어지며 파이널 서드 라인 커버가 흔들리는 흐름이 반복된다. 이고르 제수스는 중앙에서 버텨주면서도 뒷공간으로 띄워주는 움직임을 동시에 가져가는 스트라이커다.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역할도 수행한다. 허드슨 오도이는 측면에서 속도를 살린 드리블로 수비를 흔들고 컷인과 돌파로 파이널 서드에서 변수를 만드는 윙어다. 깁스 화이트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 능력이 뛰어나며 전진 드리블과 킬패스로 역습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공격형 미드필더다. 하지만 압박 출발이 늦어지는 흐름이 반복되면 문제가 생긴다. 깁스 화이트가 공격에서 해야 할 전진 작업이 수비 커버로 소모되면서 공격 전환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또한 풀백이 전진했다가 전환 상황에서 복귀가 늦어지면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며 박스 앞에서 급하게 대응하는 장면이 나온다. 노팅엄은 공격 한 방은 갖고 있지만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오늘 경기의 생존 포인트다. 프리뷰 앤드 경기 흐름. 이 경기는 홈팀 플럼이 중앙 파고들기를 얼마나 매끄럽게 반복하느냐가 핵심이다. 노팅엄은 전방 압박이 늦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때마다 파이널 서드 라인 커버가 흔들린다. 플럼은 이 틈을 노려 축구혜재가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며 수비 시선을 먼저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다. 그 타이밍에 스미스 로우가 라인 사이를 타고 들어가면 박스 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슈팅 각이 만들어질 공산이 크다. 히메네스가 등지고 버텨주면 이선이 한 번에 전진해 원터치 패스 측각 슈팅으로 이어지는 전개가 나온다. 노팅엄은 허드슨 오도이와 깁스 화이트의 전진 드리블로 맞불을 놓으려 할 것이다. 다만 압박 타이밍이 계속 늦어지면 공격에 나서기 전에 수비 간격부터 정리하느라 호흡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 플럼이 전반부터 하프 스페이스를 자주 두드리면 노팅엄의 블록은 좌우로 찢어질 위험이 커진다. 물론 노팅엄은 전환 한 번에 찬스를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플럼 역시 라인을 올릴 때 뒷공간 관리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플럼 쪽이 선택지는 더 많다.
루키치가 들어오면 중원 압박 강도가 올라가며 노팅엄의 전개 템포를 끊어낼 수 있고, 아다마 트라오레가 투입되면 측면에서 피지컬과 스피드로 수비를 강제로 찢어버리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결국 노팅엄의 늦은 압박 벌어진 간격이 한두 차례만 반복돼도 풀럼은 파이널 서드에서 연속 슈팅 찬스를 쌓아갈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팽팽하게 흘러가더라도 후반 승부처에서는 풀럼이 교체 카드와 찬스의 질에서 우위를 가져갈 그림이 더 선명하다. 핵심 포인트 정리. 노팅엄은 전방 압박 타이밍이 늦어질 때 중원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풀럼은 축구 해제의 중앙 침투와 스미스 로우의 라인 사이 움직임으로 박스 앞 슈팅 각을 만드는 데 능하다. 후반에는 루키치의 활동량, 아다마 트라오레의 폭발적인 돌파가 승부처 템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카드다. 노팅엄의 간격 붕괴가 한 번만 발생해도 풀럼은 파이널 서드에서 연속 찬스로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치업이다. 빌바오 vs 에스파뇰 경기 분석. 홈팀 아틀레틱 클루브. 빌바오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의 출발점을 빠르게 잡아 상대 전개를 앞에서 끊어내는 팀이다. 압박이 걸리는 순간 경기 템포를 자신들 쪽으로 고정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 마루안 산나디는 박스 안에서 몸을 쓰며 버텨주는 스트라이커다. 문전에서 기준점을 만들어주며 이선 자원들이 침투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해준다. 이냐키 윌리엄스는 스프린트 한 번으로 라인을 찢어버릴 수 있는 유형이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침투 타이밍이 곧 찬스의 질로 직결된다. 알렉스 베렌게르는 측면에서 컷신과 크로스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이다. 볼을 잡았을 때 상대 풀백을 묶어두며 수비 시선을 한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낸다. 빌바오는 이선 자원들의 박스 근처 세컨볼 경쟁력이 뛰어나다. 한 번 막혀도 공격이 끊기지 않고 다시 한번 파도를 만드는 구조다. 특히 세트피스에서 설계가 좋다.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로 런닝 점프에 들어가며 중간에서 헤더로 잘라먹는 패턴은 라리가에서도 손꼽히는 위협 요소다. 코너킥이 반복되는 경기에서는 한 번의 세트피스가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라인을 과하게 끌어올리면 뒷공간 리스크는 존재한다. 하지만 홈에서의 빌바오는 전진 압박과 라인 컨트롤의 균형이 비교적 안정적인 팀이며 흐름을 잡으면 더 강해지는 구조다. 원정팀 에스파뇰. 에스파뇰 역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2선과 3선 간격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팀이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위치를 잡는 움직임이 핵심인 스트라이커다. 다만 공급이 끊기면 고립될 위험이 크다. 하비 푸아도는 측면에서 안으로 접어드는 대각 침투로 변수를 만들 수 있지만 팀 전체 리듬이 죽으면 개인 전개에 의존하는 흐름이 강해진다. 페페 밀라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 전진 패스나 이선 슈팅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자원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볼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향력이 빠르게 줄어든다. 에스파뇰의 가장 큰 약점은 승부처 세컨볼 경합 집중력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이 낮아지고 수비 블록이 끌려다니며 박스 앞 공간이 얇아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전환 찬스를 잡아도 이선의 지원 속도가 늦어지면 공격이 한 번에 끊기고 다시 깊게 내려앉아 수비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니어 포스트 커버가 한 박자 늦어질 경우 치명적이다. 오늘처럼 세트피스 설계가 좋은 팀을 상대할 때는 이 약점이 더욱 부담으로 작용한다. 프리뷰 앤드 경기 흐름.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 후반 세컨볼 경쟁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에스파뇰은 승부처로 갈수록 세컨볼 경합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 흐름이 시작되면 점유율이 낮아지고 공격 전개는 짧아지며 수비 시간만 길어진다. 빌바오는 바로 이 타이밍에 전방 침투 숫자를 늘리는 팀이다. 상대보다 한 박자 빠른 세컨볼 선점으로 다시 공격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 4-2-3-1 구조에서 측면으로 상대를 벌려놓은 뒤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박스 안 숫자를 늘리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냐키 윌리엄스가 속도로 라인을 찢어주면 산나디는 문전에서 버티며 마무리 각을 키우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베렌게르가 측면에서 리듬을 만들면 수비는 한쪽으로 쏠리고 그 반대편 침투 루트는 더 선명해진다. 그리고 오늘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트피스다. 빌바오는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향해 런닝 점프에 들어가며 중간에서 헤드로 방향을 바꾸는 패턴 완성도가 매우 높다. 에스파뇰은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집중력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 번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에스파뇰이 살아날 수 있는 그림은 푸아도의 대각 침투, 그리고 밀라가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 단번에 전환을 뚫는 장면이다. 하지만 이런 장면이 이어지지 못하면 결국 다시 빌바오의 점유와 압박 속으로 경기가 잠길 가능성이 크다. 초반은 탐색전이 펼쳐질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홈팀 빌바오가 박스 근처에서 찬스를 누적시키는 흐름이 유력하다. 이상 스포츠 분석 페드로의 토토 분석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